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1층 B 104호 여기 관리비 미납이 얼마나 돼 있는지 여쭤보려고. 여기 지금 입점자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네. 경매정보지에는 임차인이 없다는 걸로 나와 있어서. 단기인. 그냥 경매 진행할 동안 사실 쓰시구나. 쓴다 그랬는데. 분양 사무실로 저렇게. 네, 그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8억 원대의 상가 경매 물건이 무려 4회차나 유찰되어 34%인 2억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는 킨텍스, 현대백화점, 공원, 역세권까지 근접되어 있죠. 또한 상가의 배우 세대는 약 1만 세대 이상 포진되어 있어 수요층 또한 양호한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스펙 좋은 상가가 왜 8억대에서 2억대까지 떨어졌을까요? 자, 그럼 현재 그런 경매 물건을 보다 자세하게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소재한 1층 근린상가입니다. 건물의 구조도는 가로수길이라는 테마상가이며 2층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외 상가 전용 면적은 14평이며 공급 면적으로는 약 3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을 전체 매각하며 감정가 8억 1,200만원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회차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34%인 2억 7,800만원부터 시작하는 물건이죠.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7년도 09월이며 비교적 신축급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20년도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에 부합되니 모든 권리는 소멸하며 권리 이상 인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마쳤으니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해당 경매 물건에 조사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즉, 낙찰후 별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죠. 마지막으로 주변 입지 및 임대료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는 문천 문화마을 및 대단지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반경 500m 안에는 약 3,000세대 이상의 배우 세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는 일산 원마운트 시설이 존재하며 그 외 공원, 백화점 등이 혼재되어 있어 상권 구성도는 양호한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현 경매 물건지의 임대료 및 매도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월세로 나온 일반 매물의 경우 현 경매 물건과 면적이 똑같은 14평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나와 있죠. 그럼 임대료 200만원 나누기 전용 면적 14평을 해주면 평당 14만원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평당 10만원씩 임대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현 경매 물건의 전용 면적은 14평이며 평당 10만원을 곱해 주시면 최소 임대료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세 14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주면 1680만원입니다. 이것을 현 최저가 2억 8천만원으로 나눠주면 수익률은 6%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회수한다면 최소 7%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층 상가의 수익률을 대출 실행 전 7%대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이죠. 1층 상가의 경우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통상 3%대에도 매매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 상가를 4%대에만 매각한다면 최소 4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가입니다. 현 최저가 2억 8천만원, 예상 매도가 4억이라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한 후 매입할 수 있는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일산 호수공원에 위치한 가로수길 상가 경매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7%대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까지 이상적인 상가 경매 물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경매물건에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테마용 상가라는 것이죠. 현 경매물건은 일산 호수공원에 위치한 상가이며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준공된 가로수길 상가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층의 스트리몰 방식을 구성하여 신축되었습니다. 그 외 건물의 컨셉은 유럽형 디자인의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1층 분수대를 통한 물길을 만들어 보다 이색적인 조성을 구성하였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대적인 재앙을 직격타로 맞아 장기간의 공실과 유동인구 저하로 다소 어려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경매 물건인지 제가 직접 물건지로 방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주변 상가의 구성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반의 반값으로 떨어진 상가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가로수길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상가들이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지는 이 앞으로 나가면 진입로 초입에 있는 상가가 우리 경매 물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가 이미지들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유럽풍의 느낌을 살려서 만든 테마성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경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이게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눈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현재는 물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지를 방문하기 전에 현 경매물건지 주변에서 가장 유명한 게 원마운트라는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 가고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물반 사람반이에요. 너무 혼잡합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 휴양이나 뭐 놀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는 가진 않았습니다. 현재 계속 코로나 여파 때문에 휴장하다가 요즘에 다시 개장한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 착용과 물에다가 소독약을 풀어갖고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면서 현재 개장을 통해 영리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전처럼 손님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 상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테마성 상가는 목적성이 사라지면 전체적으로 전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인지해서 상가 입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 물건은 이 앞면으로는 아파트 대단지 수요가 밀집되어 있어서 수요층을 이렇게 확보할 수는 있지만, 자, 뒤편으로는 현재 주택단지가 없습니다. 희망주택타운 아파트가 현재 부지가 공사 중이고 항공주택지구 등이 개발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라 수요층은 앞에서 오는 수요층만 기다려볼 수 있는 입지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오는 수요층들도 주염역 주변의 상권과 정발산역 주변의 상권도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찾아와서 서비스를 사용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뒤에는 주택 수요가 없어서 수요층을 만들기 어렵고 앞에서 오는 수요층들도 다른 상권에 의해서 소비력을 잃게 되는 아주 안 좋은 테마적인 상권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주택이 완공되고 희망주택다운들이 공급이 된다면 양쪽으로 오는 수요층들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가 경매 물건지를 방문해서 내부 컨디션이나 현황상의 상태를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출발해 보시죠. 근데 확실히 국내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딘가요? 유럽인가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이색적이고 약간 특색이 있는 상권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다 공실입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 한 집 걸러서 한 집들이 공실이다. 그리고 상부층에도 2층으로 이게 단층으로 구성된 건물들이긴 한데 상부층에도 임차인들은 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임차인들이 사업을 영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공실이다. 여기 쭉 보여주세요. 지금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공실이야. 그만큼 상권이 아직은 미성숙된 상권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라는 직격타 때문에 오프라인의 상권이 어려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테마성 상가들은 목적성을 잃게 된다면 수요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임차인들의 사업이 영리화가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게 됩니다. 지금이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권이에요. 보니까 현재 이 가로수길에 있는 상가들의 일반 매매가를 확인해 보니까 경매 나온 물건과 동일한 평수와 스펙을 가진 상가들이 약 4억에서 5억 원대로 현재 구성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 최저가 대비 약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현재는 확보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주변에 가로수길 주변의 상가를 제가 최초 분양가를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1층에 같은 경우는 평당 5천만 원 정도의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수가 약 14평 정도가 되니까 약 7억 원 중후반대의 분양을 했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현 소유자, 현 채무자도 약 7억 원대에 거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현 소유자도 분양가에 상가를 취득했다는 소리가 되죠. 현재 최저가, 경매 최저가 얼마죠? 2억 원 후반대입니다. 2억 원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에요. 즉, 약 4억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본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버티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경매로 나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마음이 좀 좋지는 않네요. 이렇게 테마 상가를 분양받으시고 엄청난 부푼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런 테마파크들이 존재하는 그런 위치에서 1층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멸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계속 버티다 못해 결국 경매로 나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도 테마 상가는 최대한 분양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부동산 경매 투자로 거품을 최대한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더 한번 지나가서 물건지로 가면서 말씀 한번 다시 나누시죠. 여기에는 수경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타로 사주 카페도 있고 부동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지는 이 초입에 바로 위치해 있어요. 초입 바로 위치해 있는데 현황상 지금은 이런 분양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림 스위트라는 분양 사무실로 전체 호실이 임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물이 없으니까 건너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5호 105호고요. 자, 여기가 104호 우리 경매 물건지입니다. 현재는 일체성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쓰고 있는데 이게 문을 열어보니까 아까 전에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관리실에 가서 한번 이게 사업을 영리화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내부도 볼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레일을 따라서 구분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개별 호실 분리가 가능하니까 이 점은 감안하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시트지를 떼면 유리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통유리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 구분 호실이기 때문에 여기 호실을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통유리로 된 형태의 상가이기 때문에 안에서 뭘 하는지 뭘 파는지 홍보 효과를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초입에 있는 상가 경매 물건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벌써 상가에서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내부 시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보고요. 관리실에 이동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관리실로. 오히려 중간 정도 이쪽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1층 B 104호 여기 관리비 미납이 얼마나 돼 있는지 여쭤보려고. 여기 지금 입점자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네. 경매정보지에는 임차인이 없다는 걸로 나와 있어서. 단기. 그냥 경매 진행할 동안 사실 쓰시는구나. 쓴다 그랬는데. 분양 사무실로 저렇게? 네, 그죠. 맞아.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직원이 관리비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따로따로 주고. 개인적으로 104호가 채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영업 중인데 원상복귀를 좀 조율을 좀 하셔야 돼요. 하여튼 구분은 된다. 관리 미납도 없다. 좋네요. 네,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이면 매력 있다. 나라도 사고 싶다. 이런 말씀 주신 거죠? 그저 2억이면 어. 뭐 재테크로 재테크로. 아이고, 네. 뭐 네. 끌어다 쓰고 집담보가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편하게 해서 좀 오래 둘 생각으로,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일산 서구에 위치해 있는 반의 반값짜리 상가 경매 물건을 현장에 와서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관리실에 방문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관리실에 계시는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라도 사겠다. 그 가격이면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그 경매 집행 기간 중에 짧게 들어와 계시는 분 같아요. 미납 관리비 없이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완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해당 상가 경매 물건은 장기간의 공실로 인해 미납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한 푼도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일정 부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받고 공실료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니까 매월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으면서 위기를 조금이나마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으로도 보여집니다. 추후에 이 상가에 계시는 임차인분이 퇴거하게 된다면 그때는 구분벽을 설치해도 된대요. 구분벽을 설치해서 개별 호실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입구는 아까 우리가 왔던 동이 B동이에요. B동 입구 진입로인데 그쪽은 조금 번화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메인 활성화된 거리가 아니라 자, 2동 여기가 최대한 활성화가 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시면 반대편에 공원이 있어요. 저기 스타벅스도 있고요. 여길로 주요 메인으로 사람들이 진입하는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당 경매 물건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임차인을 맞추겠다. 당장 수익률을 만들어서 매도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는 이번 경매 물건은 취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현재 위기에서 매입해서 나만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기회로 만들 때 팔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입한다면 분명 기회는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일산 서구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죠. 자, 임대료 매월 50만 원 이상 나가는 것들은 소멸하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사무실을 빼고 내 이 상가를 낙찰받은 다음에 내 사무실도 운영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매월 내는 대출 이자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지출이 소요될 거로 보여집니다. 즉, 이 돈은 사라지지 않는 돈이죠. 이 기대가치,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나의 수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뭐 무인 창업 등을 통해 최대한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만 해지할 수 있게끔, 대출 이자만 방어할 수 있게끔의 수익이 나온다면 이 또한 기회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상가 경매 물건을 바로 낙찰받아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대출 이자를 내고 그리고 매각 차익도 올리겠다. 이런 투자 방식보다는 위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도모한 다음에 그 위기가 지나가고 기회가 올 때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형 투자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상가 투자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출구 전략을 통해 더욱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만나면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런 별 문제 없이 탄탄대로만 걸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즉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면서 현재 자리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분들이죠. 통상 그런 분들은 실패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실패를 가지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그 실패를 견디고 더욱더 새로운 도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시련과 고통만 다가와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계획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